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라TV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 역시 교육 시간입니다. 이렇게 칠판이 이렇게 있을 때는 교육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습관 한번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손쉽게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니까 칠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절, 뭐 손절을 왜 잘해야 되느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주식 잘 하다가도 한 번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었죠. 시장이 한번 밀리면서 내려가서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 손절을 못하면 손실이 30%, 40%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에 몇 번 물리게 되면요, 나중에 기회가 와도 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손쉽게 손절하는 그런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주가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사실 손절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약간 좀 뭔가 위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속임수 나오면서 빠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보통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그런 선을, 이평선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선을 주가가 양봉에 돌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돌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린다고 했을 때 손절 라인은요, 이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린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저는 종가 기준으로 손절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어떤 원리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가를 보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식시장에는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고 칩시다. 자, 깨졌어요. 근데 장중에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깨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깨졌다고 해서 종가 동시효과 파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파는 것도 안 됩니다. 언제 파느냐? 이런 경우에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 종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제 물량을 계속 줄이져 나가시는 거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추겨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만약에 회복 못했다, 양봉 못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제 최종 매도가 바람직합니다. 이게 손절이에요. 이렇게 손절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깨졌는데요. 깨졌는데 손절 라인을 분명히 깨고 내려간데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갭상승이 나오든 조금 상승하든, 뭐 갭은 아니겠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그냥 회복한다. 예, 이거는 매수급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매도하라는 것은 뭐입니까? 깨진 게 확인됐으면, 음봉으로 깨진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날 다시 깨고 난다. 이 음봉의 저점, 깨진 날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종가는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물량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는 거고,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와, 승질 나가지고 오늘 술을 퍼먹었어요. 아, 내일 손절해야 되겠네 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 다음날 땡큐죠. 아침에 상수 출발하고 바로 양봉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손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린 날의 저점, 뭐 20에서도 있고, 그리고 양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봉의 저점을 손절가로 설정하시면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손절을 잘 하려면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주식에서 조금 그냥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가 3% 손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매수가 3%가 지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한번 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밀집되어 있는 거를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날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봉이 나온 시작점이 요게 되겠습니다. 양봉이 나온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깨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지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깨지지 않았죠? 자, 여기는 어떻게 이동평균선이 돌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방법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동평균선을 뚫었을 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쉽게 얘기해서 롯데케미칼이다, 뭐 롯데관광개발이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뭐 만약에 이 종목이 뚫어 올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또 뚫어 올렸죠? 손절 라인이에요. 또 뚫어 올렸죠?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뚫어 올리고 안 밀렸죠? 예. 근데 여기서 밀려버렸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자 깨졌죠?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깨졌어요. 이날 저점을 깨졌단 말이에요.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날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자, 종가 기준으로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들면서 회복해주면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까지 들어간다? 손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선정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이다. 요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동평균선 21선 돌파하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를 해놓고 깨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양봉이 시작점이니까 돌파한 날에 양봉이 시작점이니까 이거 되겠습니다. 그렇죠?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양봉을 돌파를 했지요. 돌파를 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뭐 자세히 보면은 깨지지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이 깨진 거니까 이날이 깨진 건데요. 이날이 깨진 건데 그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죠. 만약에 이 저점을 이제 완전히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했다라고 하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분할 매도하고 있는데 끌어올렸다. 그러면 좀 더 보여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자, 삼성전자가 중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케이스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날 돌파를 하게 되, 요날 돌파를 했죠. 요날이 깨졌고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점 별로 없네요. 뭐 나노 신소재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너무 고원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뚫은 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좀 뚫어 올리는 날이 어디 있느냐, 보시게 되면 뭐 한번 뚫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깨지지 않았네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지니어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분명히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렸어요. 뚫어 올리는데요. 저점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깨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탈하겠지만 회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종가를 잡으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홀딩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은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20에서는 뚫어 올렸어요. 그날 앞에 날 저점인데 양봉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 돌파를 했죠? 여기서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 손절을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린 양봉의 저점을 깼을 때 매도인데 종가 기준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해주면 홀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은 서서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딱히 그렇게 돌파한 종이 별로 없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리는 모습은 여기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뚫어 올렸습니다. 여기도 뚫어 올렸어요. 근데 여기가 좀 강력하게 뚫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면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겠고요. 물론 뭐 저거 깨지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내가 목표했던 수익이 달성이 되면 주식은 또 팔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식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이에요. 물론 손절 없는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워런 버핏처럼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좋은 기업들을 사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웬만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번 이 손절을 못하게 됐으면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제약주를 한번 우리가 살며시 본다라면 뭐 유바이오로시스다, 그런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어느 순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손절하겠습니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가 되는 거죠. 손절은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올라간 종목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언제까지나 주식은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원리에 의해서 주식을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 한 달, 두 달 동안은 그 종목, 관심 종목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절 황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또 이게 고점에서 잡았을 때의 손절도 있겠지만, 오늘은 약간 좀 이런 방법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종목을 좀 공개했다, 근데 종목이 밀린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내가 매도를 하거나 버티거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꼭 배우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제 복장이 조금 자세히 보니까 좀 망서방 같은 복장이네요. 네,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데 그렇죠.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